자, 제가 이 책을 다 읽어가지고 내용이 휘발되기 전에 여러분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지금 하나 찍습니다. 이제 책을, 이거 지금 표지고요. 펼치면은 당연히 차례가 나오는데, 차례를 보면 이제 그 서문 빼고, 저자 서문 빼고 1. 정의의 집, 이게 이제 그 부제가 재판 보고서니까요. 악의 편법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이제 부제는 붙어 있는데 재판 보고서예요. 아르히만 재판에 대한 보고서라서 이 정의의 집은 이제 그 법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고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잡혀온, 납치되어 온 아돌프 알히만입니다. 이 사람 이제 나치 전범으로 사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처벌을 받았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끌려온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누구였냐를 이제 쭉 분석을 하는데 3장인데요. 유대인 문제 전문가. 그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 문제,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1, 2, 3. 그래서 4장이 첫 번째 해결책. 이건 추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용이에요. 어디 가둬두는 거죠. 세 번째, 이거 이제 파이널 솔루션, 최종 해결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이 지상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학살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 바뀐 듯도 싶은데 7장에 반제회의 혹은 이제 우리가 반제회담으로도 알고 있는 유대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독일 나치들이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8장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 이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아이히만이 자기를 어떻게 변론했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9장 제국으로부터의 이송, 10장 서유럽으로부터의 이송, 11장 발칸 지역으로부터의 이송, 12장 중부 유럽으로부터의 이송인데요. 요 한, 둘, 셋, 넷, 네 개의 챕터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다음에 이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을 하잖아요. 서부전선, 동부전선에서 이렇게 쭉 확장을 하는데 그것과 이제 나란히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때 이제 제국은 독일, 이탈리아 및 보호국,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송했는지 서유럽 하면 이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입니다. 이 지역에 있던, 이 국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끌고 오는 거죠. 이제 저쪽에 학살센터로 보내는 거죠. 어떻게 데려왔는지. 발칸 지역 하면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워요? 유럽의 화약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얘가 네. 유럽의 화약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또 그쪽으로 또 어떻게 이송을 했는지, 거기서 어떻게 이송해 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부 유럽인데, 중부 유럽 하면 우리가 이제 중유럽 하면은 남유럽 대비 프랑스, 독일 이렇게 어릴 때 배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부 유럽이면 헝가리하고 슬로바키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유럽에 가까워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송을 했는지. 여기 이제 헝가리가 들어가 있는데 헝가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거기서 루돌프 헤스가 딴 지역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아우슈비츠로 발령이 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헝가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어마어마한 수의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올 거거든요. 이송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을 아우슈비츠로 넣으면 아우슈비츠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어 터지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루돌프 헤스처럼 능력 있는 그런 사령관, 지휘관이 나타나가지고 빨리빨리 이 토막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토막은 이제 사울의 아들에 나오는 표현이었는데 이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스가 다시 아우슈비츠로 발령받으면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끝이 나요. 근데 이제 토를 하죠. 근데 확 토를 해버리면 좋은데 그 영화에서 확 토를 하지 않고 내가 여기 눈이 어두워서 이게 토하는 장면이 제대로 안 보이나? 토사물이 없네 하고 봤는데 이동진 해설을 보니까 이게 토를 한 게 아니라 헛구역질만 한 거예요. 왜까지만 한 거예요. 그때 토해버렸으면 차라리 그 회스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수준 이런 걸 조금 더 높이 보는 게 될 텐데 그랬으면 그 다음에 만행은 없었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그 다음이 사울의 아들인 거죠. 거기서 사울이 헝가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헝가리에서 포로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가스실 들어간 다음에 소각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각로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태우고 식히고 비우고 비운 다음에 뭐예요? 또 태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소각로도 차가지고 그날 밤에 그 사울의 아들에서 사람들을 거의 뭐 구덩이 파듯이 해가지고 다 벗긴 다음에 이렇게 총으로 해서 거의 밀어넣듯이 해가지고 이제 진짜
예, 학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12장에서 중부 유럽부터의 이송 이제 요게 헝가리의 그 많은 이제 유대인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루고요. 13장의 동부의 학살 센터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들어서 알고 있는 뭐 아우슈비츠 비르켄하운가요? 나온가요? 거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14장 증거와 증언, 15장 판결 항소 처형인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예루살렘 이 법정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판결을 했죠. 아이히만이 항소를 했고 결국에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에필로그 붙어 있고 후기가 붙어 있더라고요. 에필로그가 후기인데 왜 이것까지 썼을까 하는 약간 근데 그만큼 본인이 할 말이 많았나 보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서문은 짧습니다. 이 책은 1963년 5월에 초판이 나온 책을 수정하고 증보한 것이다. 하고 이제 한 장 정도 누구한테 감사한다 하고서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오 독일이여 그대의 집에서 울려 나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비웃는다. 그러나 그대를 보는 자마다 자기의 칼을 찾고 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것만 읽어서는 감은 없는데 어쨌거나 쓴 사람은 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고요. 자 1장 정의의 집인데요. 이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제 법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정 풍경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판사들 3명이 다 있고 이게 이제 그 다른 나라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온 3명의 판사들이 있고 아니 그 뉘른베르크 재판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판사들이죠. 이 저기 뭐야 판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통역 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 서기들도 다 있고 연조 이런 것들 재판은 뭘로 진행이 되었다? 이 히브리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다 통역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뭐가 제일 부실했다? 독일어가 제일 부실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피고는 어디 있습니까? 피고 잡아왔는데요. 모사드가 잡아왔습니다. 모사드는 그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저 번역으로는 정부 특수 공작 담당 기관. 이거 되게 거칠게 번역한 거는 이스라엘의 나치 사냥꾼 이렇게 번역된 것도 봤어요. 아무튼 이제 모사드에서 이렇게 이제 잡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이 이스라엘에서 열렸습니다. 아이히만이 나타났어요. 아이히만이 나타났는데 중간 정도 체격의 호리호리한 중년으로 근시에다가 희끗희끗한 머리와 고르지 않은 치아는 고르지 않았다. 재판 때는 줄곧 가는 목을 의자 쪽으로 길게 젖힌 채 앉아 있었다. 방청객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도 않았다. 이 재판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입가의 신경성 경련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이를 자제하려는 자세를 유지했는데 성공적이었다. 그 경련이 신경성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자제하고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심판대에 오른 것은 그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유대인의 고통이나 독일 민족 또는 인류 심지어는 반유대주의나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아이히만이 얼마나 잘못했느냐를 이제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중요한데 아이히만은 뭐예요?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거고 너는 그냥 일단 무조건 유죄야. 넌 무조건 죽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재판인가라고 이제 물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제 점에서 얘는 이제 그 연극 무대에 선 거죠 한편으로. 이 연극의 판은 다 짜여져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판이란 절차 연극 없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앉아 있는데 너는 피고석에 있고 우리는 이제 다 판사라든지 변호사도 붙었어요. 변호사라든지 이제 이런 역을 맡는 거야 하고서 이제 연극 무대를 펼쳤다.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하는 참상의 중압감 아래 무너진 것은 바로 이 재판의 연극적 측면이었다. 재판이란 희생자가 아니라 행위자와 함께 시작되고 끝나는 연극과 흡사하다. 쇼와 같은 재판이 쇼와 같은 재판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일어났는가 등등등 에 대한 한정된 분량의 잘 정리된 교훈을 보통 재판보다 훨씬 더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연극적인 측면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에필로그 부분에서요. 에필로그 후기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는데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숨어 살았던 아히만을 모사드가 그러니까 납치란 단어를 많이 써요. 이 한나 아렌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그 아이히만을 이렇게 잡아와서 법정에 세운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저는 노골적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보는데, 아무튼 이제 납치해 가지고 와서 이제 세웠고, 재판은 이제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당했던가, 왜 니들은 저항하지 않았나, 뭐 이런 물음에 대한 또 아렌트의 이제 생각도 좀 전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기소 사건과 관련된 한 재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지만, 그러니까 아이히만 개인에 대한 재판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관심을 다들 이제 많이 가졌고, 또 저도 되게 지금 책을 재밌게 읽었으니까 또 찍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역사적 재판의 심판대에 서 있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고 나치 정부도 아니고 바로 역사 전체에 나타나는 반유대주의다.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기조가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자, 2장 피고입니다. 아이히만은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인데요. 1960년생이네요. 60년 생일 수가 없죠. 네. 60년에 잡혀가지고요. 61년에 이제 형을 받았죠. 그쵸. 60년 생일 수가 없죠. 깜짝 놀랐어요. 60년생이면 지금 살아있어도 안 이상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만이 어땠는가를 이제 쭉 쓰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쭉 쓸 겁니다. 근데 일단은 너가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았냐. 살인죄에 대해서는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을 결코 죽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말하자면 어떠한 인간도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일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내가 해야 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계속 하는 말이 유대인의 멸절을 교사했다. 그 점에서만 내가 유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교사했다. 진짜 그 까라마조프 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인데, 스메르자코프로 하여금 표도르를 죽이도록 이반이 교사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살인이란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고요. 묵인했다, 방조했다 이런 식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적인 용어라고 하던데요. 뭔가를 해서 죄가 되는 거, 작위의 죄고요. sins of commission입니다. commit, suicide 할 때처럼 commission, 뭔가를 해서 죄가 되는 거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sins of omission. 그러니까 생략한 거예요. 누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거의 죄. 이렇게도 묻는데,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약간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굳이 내가 그 죽일 이유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법률을 준수하는 훌륭한 이제 시민이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겠어요.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는 정신이 이랬나? 자, 심신미야. 그래서 이제 정신감정을 합니다. 6명이 붙었다고 하네요. 의사가. 6명이 붙었는데 정상으로 판정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탄식했다네요. 한 의사는. 그 가운데 한 명은 적어도 그를 진찰한 후에 내 상태보다도 정상이다라고 탄식했다고 전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은 이 사람이 가족들, 그러니까 처자식이나 자기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그 관계를 쭉 살펴보니까 이거는 정상 이상의 정상인 거예요. 정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바람직한 사람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형 받은 다음에 성직자가 이제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모양인데, 이 성직자는 아이만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기존의 이런 정신과 의사들의 판단을 이제 또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뭐 정말 피해 굶주린 그런 사람이었거나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이제 하면은 우리가 참 쉬울 텐데, 생각하기가 우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 이상의 정상으로 이제 판명된 상황이라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다음에 아이만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뉘른베르크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놀라게 되고 더 이제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거를 아주 출발점부터 이제 그 한나 아렌트가 짚어갑니다. 그는 1906년생이네요. 1906년 3월 19일 칼과 가위와 의료 도구로 유명한 라인란트의 한 독일 마을인 솔링겐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누구야? 아이히만도 이제 자신의 그 회고록을 썼던 모양인데요.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한껏 이제 미화하는 그게 있고요. 거기서 미화된 이제 아이히만이 있는 거고, 아렌트가 철저히 이제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자기로서 최대한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또 재구성한 이제 아이히만이 있는데요. 이제 제 느낌으로는 이 아이히만은 자기가 그 설정한 자기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되죠? 물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노력도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가 이제 생기게 됩니까? 허영, 허풍, 이런 게 이제 불가피하게 생기고, 허풍은 그냥 말로만 좀 허풍을 떤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서류로 가게 되면 뭐가 돼요? 위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경력을 부풀린다든지, 뭘 이제 과장하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생각보다 못했더만, 저는 공부를 하는 걸 중시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를.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기술학교 들어갔는데 그것도 졸업을 못한 것 같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인생의 10대의 이런 불행을 무슨 탓으로 돌립니까? 지가 공부 못해갖고 졸업 못한 거를 자기 능력의 부족으로 돌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버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남 탓하는 버릇이 어릴 때부터 있었네, 지금 보니까. 아버지 탓으로 돌리면서 아버지가 그 재정적으로 저기 뭐야 풍족하지 못해서 사업을 말아먹어서 뭐 직장에서 뭘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의 무능력함을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치만 이제 아이히만이 겪은 유년 시절에 혹은 성장기에 이 재난 불운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뭐 공부 조금 못할 수 있는 거고 대학 졸업 조금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학력을 이렇게 뭐야 그 이력서에 뭐 허위 기재한다든지, 근데 보니까 쫄탱이라서 아주 세게는 못하는 거예요. 예컨대 나는 이화여대를 다닌 적이 없지만 이화여대 졸 이렇게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탱이라서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석사를 수료만 했는데, 혹은 수료도 아닌 거예요. 한 3학기 이렇게 다녔는데 그냥 석사 이렇게만 써버리는 거예요. 졸업 이렇게. 원래 졸업하려면 논문까지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쫄탱이면서도 더 자기를 있는 그 원래의 자기 자신의 모습보단 더 부풀리고 싶으니까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이 내적으로 그렇게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에 대해서도 어때요? 당연히 그렇게 못된 마음을 품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계속 그걸 하는 거죠. 유대인 개인에게 나쁜 감정은 없었고, 그 다음에 조카인지 뭐 아무튼 사촌인지 뭐 친척인 중에 어쨌거나 또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이 어디까지를 유대인으로 할 것이냐 하면, 그 뉘른베르크 인종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을 있잖아요. 진짜 토털리 완전 유대인. 엄마 아빠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 그럼 또 엄마 아빠도 순도 100%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순위 유대인이 있고요.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뉘나 봐요. 뭐 조부 얼마까지.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분류를 할 것이며, 유대인이라고 잡혀갔는데 나는 유대인 아니라고, 난 유대인인지도 몰랐다고. 근데 족보를 파보니까 여기 유대인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쇼인 거죠. 자, 다시 아이히만으로 오면, 어쨌거나 나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은 별로 없었다. 아마도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감압 정유회사. 감압 정유회사 이런 데서 이제 5년 반 동안 또 일을 이렇게 쭉 했던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이제 1932년에 이게 이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여사 누구의 공고로 해서 나치당에 가입을 하고 친위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나는 아이히만이 되게 그 엘리트 관료? 엘리트 군인도 그렇죠. 엘리트죠. 우리 옛날에 육사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로 그 신랑감 1순위였던 거잖아요. 뭐 전두환도 그렇고 다 김종필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노태우 김종필은 아닌가요? 아무튼 그 이제 우리 군사 정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엘리트 되게 엘리트 출신 군인이거나 굉장히 공부도 잘한, 최소한 뭐 어디 서울대 행정학과나 정외과 이런 데는 나온 그런 인력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부를 못해서 되게 놀랐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 어떤 자기 신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나치당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고 어쩌다 보니까 친위대에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도 잘하고 어쩌다 보니까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과연 어쩌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쩌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능력인 거잖아요. 우리도 사회생활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능력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히만이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완전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자기는 이미 이제 죽을 것을 예감하고 이 법정에 선 상황이니까 그래도 쪼끔이라도 인제 감형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믿어서 기억에 오류가 생기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자기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도 읽지 않았다고 그냥 친구가 "너 친위대 가입하면 어때?" 그랬더니 "그래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인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일말에 어떤 히틀러에 대한 뭐 어떤 매력을 느꼈던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가 있었는지는 기억은 인제 자꾸만 그 선택적 기억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저희가 인제 망각하고 기억하고 하면서 역사를 새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제 일단 물음표는 찍어 두지만 이 부분도 인상적인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구성하는 자기 자신은 이렇다는 거죠. 내가 뭐 나치당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어서 히틀러에 대한 어떤 충성심에서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다. 그 말에 어떤 진정성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인제 이 아이히만이 유대 문제의 전문가가 되게 됩니다.